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네 번째 시간으로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놀 카메라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 다음에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생활에 좌표계가 뭐 5개가 보통 있다고 하는데요. 오브젝트 코디네이터,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의 좌표계가 있겠죠. 이걸 오브젝트 코디네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드 코디네이트, 그 다음 카메라 코디네이트, 그 다음 센서 코디네이트, 그리고 이미지 코디네이트. 보통 이렇게 5개로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브젝트 코디네이트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요. 월드 코디네이트와 카메라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센서 코디네이트와 이 이미지 코디네이트, 이 4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차원상의 어떤 점 P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P가 이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의 센서 또는 이미지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를 우리는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첨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W 첨자로 쓰는 거는 월드 코디네이트의 좌표를 쓸 때 W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있는 거를 쓸 때는 우리는 C라는 첨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미지 코디네이트와 이제 센서 코디네이트를 저희는 이제 혼용해서 쓸 건데요. 어쨌든 이때 첨자를 I라고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3차원점에 있는 P점은 월드 코디네이트에서는 PW라고 볼 수 있고요. 위치는. 그 다음에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보면 P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젝션 된 이 점은 이미지 코디네이트에서 PI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메라하고 이제 다 불필요한 걸 띄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코디네이트 변환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또 카메라 코디네이트의 센서 코디네이트로 변환되게 되고요. 변환되는 변환들이 있고, 여기서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변하는 거, 이것을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3D에 있는 점이고 얘도 3D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냥 좌표기만 변환됐다 해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3D에 있는 게 2D로 우리가 프로젝션 됐다 해서 프로젝티브 트랜스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 프로젝티브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이제 따로 떼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지 플레인이 지금 카메라보다 뒤에 있죠.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카메라 레이는 직선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 플레인과 카메라 간의 거리를 F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 플레인을 요만큼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F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 그린 거를 우리가 2D로 한번 프로젝션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PC, 다시 말하면 그 P점을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본 P점은 XC, YC, ZC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좌표계를. 그리고 그때의 이미지 플레인에 맺히는 점의 Y 좌표를 YI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카메라 센터 또는 옵티컬 센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옵티컬 엑시스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바로 프린시펄 엑시스인데, 그거 뭐였어요? 이 이미지 플레인에서 수직인 레이드를 그렸을 때 핀홀, 여기가 핀홀이었죠. 핀홀을 지나는 직선, 그 레이를 우리는 옵티컬 엑시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프린시펄 엑시스 또는 프린시펄 레이라고 이제 단어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미지 플레인에 만나는 점, 여기를 프린시펄 포인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닮음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피놀 카메라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수식이 만족이 되고요. 요거는 yi와 f의 비율, yi와 f의 비율은 요거는 yc, 여기가 yc죠. yc와 zc, zc 비율 같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x축도 똑같이 닮은 삼각형이 있고 이 닮은 삼각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한번 f를 넘겨보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이 식을 접어두고, 자, 우리는 센서 코디네이트와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센서 코디네이트에서는 우리가 단위를 밀리미터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CCD 센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의 픽셀로 본다면 단위가 픽셀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MX라는 것과 MY라는 이제 픽셀 밀도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MX는 X 방향으로의 픽셀 밀도, 그 다음에 MY는 Y 방향으로 픽셀 밀도, 픽셀 밀도는 픽셀스 퍼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센서 코디네이트에서 밀리미터에서 픽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U'은 그냥 곱해주면 돼요. U'은 XI에다가 픽셀 밀도를 곱해주면 밀리미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픽셀로 변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 다시 우리 이미지 코디네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이미지 코디네이트는 뭐냐? 우리가 보통 좌상단을 0,0으로 놓죠. 우리가 UV 코디네이트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UV 코디네이트로 변환할 때 좌상단으로 이제 변환을 하려면 우리가 요 중앙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중앙점을 우리는 px, py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U'에서 U로 이제 변환하는 변환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U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MXF 요거와 요거를 우리는 FXFY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UV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썼던 카메라 코디네이트 있는 점들을 XC, YC, ZC를 우리는 FX, FY와 PX, PY 이 점들을 이용해서 UV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 변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딱 이 식을 보게 되면 분모 텀이 있죠. 분모 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바로 넌 리니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넌 리니어 텀이 있으면 이거는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니어 텀으로 바꿔야 됩니다. 리니어 텀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바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입니다. 네.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네. 그러면 우리는 UV1이라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자, 아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UV라는 그 한 점이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UV1이라고 쓴다고 했죠? 얘는 는 3개짜리가 바로 up to 스케일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ZCU, ZCV, 그 다음 ZC 이렇게 up to 스케일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ZC를 곱한 거예요. ZC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ZC를 곱하고 요것도 ZC 없어지고 왼쪽도 똑같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좀 더 멋지게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X, Y, Z, C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있는 P점, 아까 점 P죠. P점을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본 P점을 우리는 어떤 행렬로 곱했더니 뭘로 표현이 되더라? 이미지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더라. 네, 이 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 이 식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3x3 매트릭스를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 또는 카메라 매트릭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 카메라 매트릭스는 upper right triangular matrix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상삼각행렬이죠. 네, 이
오른쪽 위에 삼각형이 네, 숫자가 있고 밑에는 다 000이다. 이런 매트릭스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인트린식 매트릭스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인트린식 매트릭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우리가 M 인트린식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K와 그 다음에 0행렬을 컨캐티네이트 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3x4 매트릭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3D에 있는 점 4x1이죠. 네, 3D에 있는 점이 3x4의 매트릭스 하나의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 3x1의 매트릭스로 변환하게 되는 이거를 우리는 그 매트릭스를 인트린식 매트릭스 또 이거를 뭐라고 하냐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 내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내부 변수는 우리가 K라고 표현했고 앞에서 표현한 요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 요거를 이제 카메라 내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행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초점거리 포컬 랭스와 스큐 코에피션트 그리고 주점 프린시플 포인트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큐니스는 보통 우리가 0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카메라는 CCD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CV에도 얘는 0으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fx와 fy는 오픈CV에서도 따로 계산이 돼요. 같은 값으로 계산 안 해요. 때로는 이렇게 모델링도 하기도 해요. fx와 fy는 같다. 다시 말하면 이 CCD 센서가 정사각형일 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픈CV에서는 fx, fy를 따로 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부 변수에는 초점거리와 그 다음에 비대칭 개수 그 다음에 주점이 있지만 비대칭 개수는 보통 0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표계 변환에서 우리는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요 3D에서 3D로 변하는 요만큼을 우리가 따로 띄워 보겠습니다. 네, 우린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 외부 변수를 아까 앞에서는 내부 변수를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카메라 외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외부 변수는 트랜슬레이션과 그 다음 로테이션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을 포지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CW는 뭐냐면 카메라를 봤는데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본 카메라의 위치 그걸 CW라고 봅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 간의 변화 로테이션을 우리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로테이션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하나의 행벡터 요 행벡터는 카메라 좌표계에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본 카메라의 좌표계의 XC축 요 축 있죠? 요 축이 어떤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행은 이제 카메라 좌표계의 YC축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네, C의 축이 어떤 방향인지를 나타내지는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다 축이죠. 축이면은 이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올소노멀하다, 올소노멀 매트릭스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올소노멀 벡터와 올소노멀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벡터가 UV가 있다면 이게 올소노멀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벡터의 곱이 덧 프로덕트가 우리 0이다. 이걸 올토고널리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 각각의 벡터들의 길이는 1이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우리가 축이 있죠. 축. 3차원 축을 보면 x, y, z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x 곱하기 y, x 덧 프로덕트 y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길이는 각각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은 올토노멀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는 올토노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올토노멀 매트릭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정방행렬 어떤 매트릭스가 올토노멀하다, 열벡터나 행벡터가 올토노멀하다. 그럼 뭔 뜻이냐면 그것의 트랜스포즈는
인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버스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랭스, 다시 말하면 트랜스포즈와 원래 것을 곱하면 덧 프로덕트를 하면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걸 한번 제가 증명을 해봤습니다. 가장 오르토노멀 매트릭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2x 2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이거의 이제 인버스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AD-BC분의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포즈한 거 똑같죠. 그래서 원래를 트랜스포즈한 게 인버스다. 그리고 또 이거의 이제 유닛 랭스는 1이다. 그리고 랭스는 아이덴티 매트릭스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설명드리면,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올토노멀합니다. 중요한 성질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월드2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원 점, P라는 점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그 P점을 본 거를 PC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점 P를 본 거를 PW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카메라를 본 거를 CW라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PC는 뭐죠? PW 빼기 CW죠. 네. 자, 그러면 PC는 PW 빼기 CW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전개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T를 마이너스 RCW라고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좀 이쁘게 써보면 PC는 XC, YC, ZC고, 이거를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XW, YW, ZW, 그리고 TXTY, T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터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3차원이 4차원으로 변하는 그런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익스트린식 매트릭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MEXT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거 3x3 매트릭스라는 표현입니다. 로테이션 3x3 매트릭스와 요거와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3x1 매트릭스, 그리고 1x3의 0 행렬, 그리고 0 벡터죠.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스트린식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그 다음에 센서 코디네이트로 변환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XC, YC, ZC 1은 이걸 곱해서 월드 코디네이트로 요걸 곱하면 이제 C로 나오고, 그 다음에 C에 있는 좌표를 이걸 곱하면 UV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행렬의 곱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써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트린식 매트릭스와 익스트린식 매트릭스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월드 코디네이트로 바라본 그 P점은 UV에서 바라본 이미지 코디네이트에서 바라본 그 좌표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와 인트린식 파라미터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션 매트릭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3D의 점이 2D로 프로젝션 됐다 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시 써보면, 하나로 써보면 3x4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고, 3x4 매트릭스가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D의 좌표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3D 좌표에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하면 2D 좌표가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이
3D 점이 2D로 매핑되는 이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는 외부 행렬과 내부 행렬, 다시 말하면 익스트린식 매트릭스와 인트린식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한다. 이제 나중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하고, 다시 말하면 2D와 3D의 좌표 쌍을 가지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하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인트린식 매트릭스와 익스트린식 매트릭스로 분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PX, PY, FX, FY, 그리고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이걸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